세안하면 눈이 뻑뻑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순한 제품을 꼽자면 이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양에 비해 금액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서 적극 추천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애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뷰티 팝팝입니다. 이번 올영 세일 때 여러가지 구매해봤는데 그중에 정말 좋았던 제품, 생각보다 별로였던 제품을 하나씩 정리해봤으니 보시고 득템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인데, 아비브 하면 마스크팩이 생각날 정도로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마스크팩 토너 패드를 굉장히 잘 쓰다 보니 다른 제품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올리브영에서 1+1 행사하길래 구입해봤어요. 가장 기초 제품인 토너를 구입해봤는데 생각보다 순하고 촉촉한 데다 진정도 조금씩 되는 게 보이니까 괜찮더라고요. 용량도 넉넉하고 한 번에 사용하기 좋은 양만큼 나오는 편이라 막 흐르는 걱정도 덜해서 좋았어요. 물 같은 제형의 흡수도 빠르고 수분감이 촉촉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향이 나는 듯 안 나는 듯한 아주 미세하게 나는데 인공적인 향이 아닌 자연스러운 풀향이 나다 보니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쓰기 좋겠더라고요. 운동을 하거나 목욕하면 얼굴에 열이 엄청 나는데 그때 이 토너를 쓰고 마스크팩이든 다른 기초 제품 레이어링 해주니까 쿨링감으로 열감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토너에 비해 좀 더 촉촉하면서 은은한 쿨링감의 마무리감은 끈적이지 않은 산뜻한 느낌이에요. 에센스처럼 중간 보습까진 아니고 다른 토너에 비해 속수분을 적당히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촉촉하면서 열감도 내려주고 진정은 물론 산뜻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메디힐 티트리 트러블 패드인데 마스크팩 다음으로 정말 유명한 패드인데 특히 진정 라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패드가 아닌가 싶어요. 정가로 구매하면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할인해서 1+1까지 하면 29,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 괜찮더라고요. 크기도 작지 않은 널찍한 둥근 정사각형 패드이고 두께가 생각보다 얇고 거즈 원단인데 보기와 다르게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얼굴에 붙였을 때 밀착력도 괜찮고 적당한 쿨링감까지 느껴져서 얼굴 열감도 낮춰주고 은은한 티트리 향까지 나니 하는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패드할 때 코와 턱 부분은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는데 중간에 흘러내리지 않고 토너액도 적당해서 그런지 붙인 상태에서 드라이할 때 금방 마르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15분 정도 하고 하나씩 떼어주면서 남은 패드를 모아서 짜보면 토너액이 보통으로 나오고 남은 토너액으로 얼굴, 목을 골고루 해주면 덜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수분을 채워주는 워터 제형이라 마무리감은 끈적이지 않은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다만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이거 하고 충분한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도 괜찮지만 좀 더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티트리 패드가 적합하고 아주 살짝 유수분 밸런스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넘버즈인 1번 토너 패드인데 제가 써본 패드 중에 조금 더 쿨링감이 좋으면서 순한 제품을 꼽자면 넘버즈인 토너 패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른 패드에도 기본 쿨링감과 진정 효과에 괜찮은 제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손이 갔던 게 넘버즈인인 것 같아요. 연두빛 컬러가 시카면이고 하얀 부분이 대나무면이에요. 향은 나긴 하지만 강하게 나지 않고 패드 두께는 얇지도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은 보통 두께 정도 되지만 밀착력은 괜찮은 편이고 붙이고 2분 지나면 쿨링감이 느껴져요. 저는 주로 팩토할 때 시카면으로 하고 닥토할 땐 대나무면으로 하는데 반대로 했을 때도 밀착력은 괜찮았고 양쪽 재질 모두 부드러워서 자극도 덜해요. 다만 이 제품이 두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두 장을 나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분리가 잘 안 되고 억지로 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얇아가지고 구겨진 휴지처럼 되면서 밀착도 떨어지고 에센스도 절반 이상 날아가서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확실히 쿨링감은 좀 더 뛰어난 건 맞지만 사진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로 보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단점들 빼곤 밀착력, 쿨링, 진정, 수분, 재질, 패드 크기 등 전반적으로 괜찮은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이번엔 야다 그린티 퓨어 클렌징 밤인데 클렌징 밤 하면 바닐라코가 먼저 떠오르는데 야다 클렌징 밤도 바닐라코 못지않게 세정력이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처음 스파츌라로 사용하면 부드러운 셔벗 제형으로 느껴지고 몇 번 문지르면 손의 체온으로 인해서 버터같이 잘 녹아요.
클렌징하고 나면 건조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속당김도 없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물론 마스카라까지 깨끗하게 지워져요. 예시로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보여드리면 부드러운 발림성과 제형에 비해 여러 번 문질러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당황했었는데 화장실 가서 따뜻한 물로 슥슥 문질러주니까 유화 현상이 생기면서 엄청 잘 지워져요. 사용하고 나서 속당김도 없고 미끌거리는 미묘한 잔여감도 전혀 없어서 자주 쓰게 돼요. 향은 녹차향보단 은은하게 나는 상큼한 오일향이 자연스럽게 나서 괜찮았어요. 저는 보통 2차 세안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김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촉촉해서 신기했어요. 게다가 세안하면 눈이 뻑뻑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부드럽고 순하면서 당김도 없고 세안도 잘 되는 클렌징 밤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 시카 바이오 플라센타 수분 진정 크림인데 다른 시카 크림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 제품을 보게 됐는데 올영에서 시카 크림, 세럼 이렇게 2개 정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구매해봤는데 실제로 뜯어서 확인해보니 사진이랑 똑같이 산뜻한 수분크림처럼 보였어요. 디자인도 깔끔한 데다 고급스럽고 안에 열어서 보면 맑은 호수가 연상이 되는 하늘색 컬러에 탱글탱글한 수딩젤 같은 제형이에요. 매끄러운 발림성에 흡수도 빨리 되고 문지를 때 은근 시원하면서 촉촉했어요. 이 제품 바르기 전에 기초 제품 2가지 바르고 마지막 시카 진정 크림을 발라봤는데 기초 2가지 바른 상태여도 흡수도 괜찮고 테스트 했을 때처럼 바르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났어요. 무거운 느낌도 없고 마무리감은 적당한 산뜻한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유분기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것도 없고 속당김도 없었어요. 며칠 발라봐서 그런지 아주 조금 좁쌀도 진정되는 게 보였고 지금같이 건조한 날씨에 바르기 괜찮은 수분크림인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는 다시 테스트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제품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극건성이신 분들은 아주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서 이거 바르고 다른 거 추가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메디힐 티트리 임팩트인 밸런싱 마스크인데 메디힐에서 다양한 마스크팩 중에 넘버원으로 제일 잘 나가는 티트리 마스크팩인데 진정되는 여러 마스크팩 중에 이 제품이 자주 품절되다 보니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올영 세일 때 구입하고 테스트해봤는데 정가보단 할인했을 때 가성비가 괜찮은 마스크팩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팩 시트가 굉장히 얇고 마스크팩 꺼냈을 때 에센스가 과하게 흐르지 않고 쫀쫀하게 잘 밀착이 되면서 은은한 티트리 향이 나요. 그냥 했을 때도 은은한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하면 배로 시원해져서 열감이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슬림한 모양이라 에센스 향이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에센스 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팔, 다리까지 바를 수 있는 양이에요. 약간의 점성 있는 에센스 제형이라 그런지 그냥 에센스를 팔에 발랐을 땐 적당한 산뜻한 느낌이었는데 토너하고 이 마스크팩 하니까 아주 살짝 끈적인 느낌이 났어요. 30분에서 1시간 지나니 끈적임이 줄어들면서 무거운 느낌이 아닌 적당한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이거 하고 다음날 됐을 때 좁쌀이 아주 조금 진정되는 게 보였고 피부가 편안한 느낌을 느꼈어요. 닥터치 블레미쉬 쿨수딩 마스크팩 에센스보단 라이트한 버전이라 건성, 복합성은 물론 지성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하기 괜찮은 마스크팩이라 추천드려요. 다음은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 베베바이옴 생기탄력 세럼인데 올영에서 가끔씩 품절되는 세럼인데 양에 비해 금액대가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도 좋더라고요. 어떨지 궁금해서 수분 진정 크림 구매할 겸 같이 구입해봤어요.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유리병이지만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휴대용으로 적합한 무게와 크기였어요. 스포이드식이라 위생적이면서 원하는 만큼 꺼내 쓸 수 있고 살짝 묽은 콧물 제형에 발림성도 굉장히 매끄럽고 노란 알갱이가 느껴지는데 문지르면 걸리는 거 없이 피부에 사르르 흡수가 돼요. 매끄러운 발림성에 보습 제품치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적당한 보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고 나면 촉촉하면서 동시에 적당한 보습감이 느껴지는데 향은 무향인 듯 아닌 듯한 애매한 향이 나고 마무리감은 적당한 산뜻한 느낌이 나요. 초반엔 괜찮았는데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예쁜 광은 생기는데 묘하게 따갑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양에 비해 금액이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라서 적극 추천하기엔 전반적으로 애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에센허브 티트리 수딩 카밍 크림인데 에센허브는 티트리 100 오일로 굉장히 유명한데 처음엔 오일 제품을 사려고 하다가 못 보던 수딩 크림이 보이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할인된 금액과 구성품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이걸로 구매해봤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이고 꾸덕하지 않은 수딩젤 크림 제형에 발림성도 매끄럽고 겉에 맴도는 거 없이 흡수도 빠른 편이에요. 이 크림이 가장 좋았던 건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없고 유분이 심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무엇보다 트러블 진정에 정말 괜찮았어요. 얼굴에 바르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고 동시에 은은한 티트리 향이 나요. 겉도는 거 없이 흡수도 잘 되고 수분크림이어도 너무 산뜻해서 건조한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한데 이 제품은 수분을 촉촉하게 잘 채워주고 끈적임이 없는 마무리감이라 부담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간지럽지도 않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동시에 피부가 지속적으로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지만 지성 수부지신 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크림이라 추천드려요. 이번엔 TLS 화이트 티트리 아크 플러스 팩 클렌저인데 몇 가지 떡속 제품을 써봤는데 그 중에 이 제품이 좀 더 떡 재질에 가까우면서 피부결을 좀 더 부드럽게 개선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플한 디자인에 무게도 가볍고 팩처럼 꾸덕한 질감에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욱 쫀득쫀득한 떡질감이 되고 적당한 굵기의 알갱이가 느껴져요. 알갱이가 미세하게 작은 느낌이 아닌 적당한 크기라 얼굴에 상처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부드럽게 문지르면 사르르 녹아들고 따가운 거 없이 진짜 각질 제거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팩과 클렌징까지 된 제품이라 팩처럼 사용할 경우 얇게 도포한 후 1분에서 2분 정도 냅두고 씻어내면 알갱이들이 녹으면서 동시에 풍성한 거품이 아닌 적당한 거품이 나고 세안 후 잔여감이 없는 깔끔한 느낌이 났어요. 티트리 향이 나지만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세정력이 괜찮은 제품치곤 덜 자극적이어서 괜찮았어요. 피부결 개선은 물론 진짜 떡속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완전 추천드려요. 이번엔 토르홈 오로라 별빛 광채 슬리핑 마스크인데 솔트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제품인 건 알고 있었는데 과연 좋을지 긴가민가해서 보려하고 있었거든요. 마스크팩 둘러보다가 이 제품을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해버렸어요. 내심 사진이랑 다를까봐 걱정했었는데 안에 뚜껑을 열자마자 걱정은커녕 너무 예뻐서 감탄을 했었어요. 수딩크림 같은 제형에 발림성도 매끄럽고 영롱한 구슬들도 잘 녹아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얼굴에 바르는 건데 슬리핑 마스크팩이다 보니 자기 전에 토너를 바르고 보통 두께로 발라준 다음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바로 자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흡수가 잘 안 된 상태처럼 찐득거리더라고요. 2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도 찐득인 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두껍게 발라서 흡수가 안 되나 싶어 다음날 했을 땐 토너한 다음 가볍게 발라줬는데 흡수는 저번보단 된 게 느껴졌지만 속수분을 잘 채워주는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3일째는 토너랑 에센스 해준 다음 얇게 발라주니 2일째 했을 때보단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조금 속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거 바르고 다음날 됐을 때 피부 트러블은 나진 않았지만 피부톤 101% 개선된다고 했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를 때 쿨링감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마무리감이 너무 끈적거린 데다 속수분을 잘 채워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양에 비해 금액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서 지금도 쓰기가 망설여지는데 여름엔 더더욱 잘 안 쓸 것 같은 제품일 것 같아요. 금액 대비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비추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힐보 프리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인데 바이오힐보 콜라겐 토너 패드를 쓰다 보니 다른 콜라겐 제품은 어떨까 궁금해서 다 사보진 않고 한 개씩 구매해서 테스트해봤는데 그 중에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이 가장 쓰기 괜찮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은 모공 개선에 도움을 조금 주면서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의 유리병이라 무게는 보통 정도 되고 콜라겐 패드 향이랑 동일한데 조금 덜 강한 느낌이었고 매끄러운 발림성에 흡수도 빠르고 바르면서 촉촉함이 느껴져요. 바르고 나서 바로 만지면 끈적이지 않은 애매한 마무리감이 느껴지는데 5분에서 7분 정도 지나면 흡수가 거의 되면서 산뜻해요. 다른 제품에 비해 이 제품을 좀 더 많이 써봤는데 솔직히 모공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한 느낌이라 속당김도 없더라고요. 화장할 때 밀리는 것도 없고 트러블도 나지 않아서 데일리로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속당김도 없이 촉촉하게 메꿔주면서 중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세럼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예쁜 하루가 되시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